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비 문화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송교성 실장님이 오면은 뭔가 좀 새로운 문제를 비판을 제기하고 한번 해결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인데 오늘 주제가 아카이브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록 관리죠. 뭐 개인이든 공동체든 요즘 기록 관리 굉장히 좀 핫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살펴주시겠다.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예, 그 요즘에 이제 기록 관리, 뭐 아카이브 이런 단어들을 좀 평소에도 좀 접해보는 시민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뭐 도시의 역사나 뭐 건축물을 뭐 아카이브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한 방송사에서 아예 뭐 방송 제목에 뭐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카이브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 요즘같이 정보가 좀 넘쳐나고 좀 하루하루가 좀 급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좀 잘 정리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해지면서 아카이브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한 정책적, 사업적 현황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카이브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좀 기초적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어떤 사람이나 좀 단체가 활동하거나 좀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좀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선별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아카이브라고도 하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기록물 자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아카이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위나 어떤 장소 이걸 다 뜻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일상에서 좀 접해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거나 뭐 아파트 뭐 이런 등기 서류를 떼다 보면 내가 언제 어디로 좀 이사를 다녔고 뭐 우리 가족은 누구고 또 누가 아파트를 뭐 소유했었는지 그런 내용이 막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예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도 진료 뭐 기록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정보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집하면서 그런 기록들을 모아두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문화예술 같은 분야에서 왜 아카이브가 중요하냐면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은 한번 이제 일어나고 나면 좀 사라지거나 또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좀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생애나 또 그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고유한 역사나 정체성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뭐 박재혁 의사 같은 분들의 어떤 생애 산업들도 누군가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 아카이브라는 게 사실 당장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뭐 말이 아카이브지.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기록이니까.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카이브라는 것이 뭐 전혀 새롭게 어떤 나타난 것은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박물관 또는 뭐 관공서나 병원 뭐 요 부산 MBC에도 아마 이런 아카이브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실 있죠. 저희.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부산 역사문화대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부산의 어떤 역사나 문화유산 또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변화나 발전상들이 되게 풍부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도 좀 접근이 쉬운데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아카이브 활동의 영역을 좀 보면 과거에 비해서 대상의 어떤 영역들이 많이 넓어졌고 이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런 아카이브 활동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늘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또 늘 마주치는 뭐 동네 뭐 구두가게나 뭐 열쇠집 이런 것처럼 오래된 이야기 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기록의 대상이 막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 동안에 뭐 조선왕조실록 아까 예를 드셨듯이 그런 뭐 왕조 중심의 그런 기록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했으면은 요즘은 이제 일상으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고 있다 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부산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 부산 전체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을 건데
아니면 뭐 이제 구 단위로 뭐 남구의 역사, 수영구의 역사 이랬을 건데 요즘에 이제 부산연구원이나 또 부산의 이제 임시수도 기념관을 중심으로는 뭐 재송마을, 증산마을, 뭐 보수동, 광복동 이렇게 좀 더 작은 어떤 지역의 동 단위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뭐 기록하는 아카이브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 저는 좀 대표적으로 또 민간 영역의 활동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네. 싶은데 예전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요즘 민간 영역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 기록 문화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부산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빨간집 출판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 빨간집 출판사가 각 구의 어떤 문화원들과 협력을 해서 뭐 영도구에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이나 뭐 단감동 또 해운대구의 청사포의 해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뭐 기장의 뭐 임기마을 뭐 이런 것들을 마을 단위로 좀 체록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이 민간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이 사실은 이제 주변의 주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많이 퍼져 나가야 되는데 예.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디지털로 만들어지거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보고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부산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기록된 내용이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좀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카이브된 기록물들이 뭐 문화예술과 결합한다?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로 이제 사실은 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좀 문화적 컨텐츠로 만드는 일에 조금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부산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건데 5.18 민주화 운동의 그 기록들을 소재로 해서 전시랑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부산 민주공원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한 10주년 기념 전시로 해가지고요.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 뭐 이런 제목으로 전시가 23일까지 열린다고 하고요. 5월 21일 금요일에는 영화의 전당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상과 전시를 접목해서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좀 조망해보는 공연 융합 영상 프로젝트 뭐 둥글게 프로젝트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조금 이런 기록들을 기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이 기록들을 2차적으로 문화예술 컨텐츠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저는 좀 부산시에서도 부산의 다양한 기록들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들의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기록물들을 그냥 보통 책이나 이런 걸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시민들하고 만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활동이나 인물에 대한 아카이브도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예, 예술가 분들을 좀 새롭게 조명해보고 지역의 어떤 소중한 문화 자원으로 갖고 나가는 의미에서 곳곳에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문화예술 활동과 인물에 대한 아카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부산 예술인 아카이빙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첫 성과물로 소설가이신 고 윤정규 선생님, 또 영국연출가이신 고 허영길 선생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제갈삼 선생님의 연구가 좀 완료가 되었고 올해에도 뭐 무용가 고 황무봉 선생님, 작곡가 고 이상건 선생님, 또 시인 허마나 선생님에 대한 아카이브를 이제 연구진들을 구성해서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물이 쌓이다 보면 뭐 부산의 어떤 활동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또 지역의 문화자원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럽네. 한 분도 모르겠네. 아니 근데 왜 모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네. 게, 그러니까 기록된 기록물들이 서울에서 이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기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지않게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맞습니다. 모르는 게. 예. 그래요. 요즘 저 아카이브에 시민들의 참여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4.16 재단에서 전국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당신만이 알고 있는 세월호 문화예술 작품 또 기록, 기억을 수집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뭐 자기가 봤던 세월호와 관련된 문화예술 작품이나 기록을 이제 등록하는 형태인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카이브의 자료를 이제 시민들이 내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부산 곳곳에서 요즘에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마을 활동가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활동 자체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록자가 바로 시민이 되는 건데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금정 도서관에서 6월 달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책 실험실 비랩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빨간지 출판사의 대표자분이 하는 일인데요. 네네.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떤 자기의 개인의 기록들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님의 자서전을 직접 그 자기가 만들기도 했다는데 이처럼 좀 시민들이 직접 개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기록해 보거나 또는 자기 주변의 어떤 동네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아카이브 활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서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네. 부모님의 그 일대기를 자녀가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게 자서전에 분량이 나올까 하는데 의외로 찾아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아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부산에 계속 사셨던 분이면 그 부산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또 새로운 기록이 될 것 같고 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은데 혹시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런 기록을 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아카이브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과 접점이 중요한 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이걸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말씀해주신 지금 질문해주신 내용이 사실 네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좀 보는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뭐 문화예술인들 아카이빙 할 때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좀 기록이라는 것이 대단히 좀 소수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만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영역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포착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몰랐던 영역들을 많은 시민들의 어떤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도 이 아카이브에서 시민 참여가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문화라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식이나 또는 그 생활 반경과 좀 밀접하다고 본다면 시민이 직접 주변의 이웃이나 또 삶의 어떤 터전들과 관계 형성이 좀 중요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아카이브처럼 시민이 직접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주변의 장소들을 좀 탐방해 보기도 하고 자료를 모아보는 그런 과정 자체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장소나 또는 지역이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웃을 돌보고 관계를 네네.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문화적인 자원이 되고 풍부한 어떤 지역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기록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뭐 개인도 뭐 인별그램이며 무슨 블로그며 열심히 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진짜 AI가 그 싹 종합해가지고 자서전 하나 만들어준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시네요. 아카이브. 저희도 좀 다시 한번 쳐다보고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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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플랜 B 문화협동조합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의료사고 해결하는 가장 좋은